어느 날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 이게 올라가려면은 얘가 딱 맞추는 거야. 시간이 갈수록 잠을 못 잘 정도로 증상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예, 1시간, 2시간 자면 또 일라고, 1시간, 2시간 자면 또 일라고 계속 그래 해다.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어깨 질환. 비슷한 증상인 듯 보여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증상과 질환의 진행 단계에 따라 수술과 비수술 치료로 치료 방법이 나뉘는데요. 치료의 타이밍을 잘 잡을수록 효과는 더욱 빨리 나타나고 치료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옆으로 이렇게도 못 올리세요. 이 들어 올려야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망가집니다. 정확한 치료는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됩니다. 지속되는 어깨 통증,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장규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흔하게 발생하는 어깨 질환의 종류와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쪽 어깨만 아파도 생활에 지장이 많을 텐데 강영규 씨는 양쪽 어깨에 모두 통증을 느꼈습니다.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니 직업병처럼 늘 어깨 통증을 달고 지냈는데요. 이번만큼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빼고 가요. 이 팔을 턴달까? 털때 좀 많이 아프지. 양쪽이 모두 안 좋다 보니 잠을 자는 것도 곤혹스러웠습니다. 잠자는 실제 시간은 집사람이 가는데 한 2시간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어깨에 이상이 생기면 통증과 움직임에 제한이 옵니다. 이 부분은 이학적 검사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통증이 와요? 여기서 통증이 120도 정도 통증이 오고 외정 이제 바깥으로 벌리는 건데 통증 오시면 바꾸세요. 벌써 90도 안 되고요. 자, 등 뒤로 돌릴 건데요. 통증 있을 때 말씀 주세요. 지금 여기서 바로 와요. 네. 정확한 상태는 검사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어깨를 싸고 있는 이제 힘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겉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제거를 한 모습이고 이제 삼각근은 제거를 한 모습이고 안쪽에 힘줄이 있는데 총 4개가 있어요. 극상근, 견갑하근, 극하근, 소원근. 그 중에 지금 환자분께서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극상근이 가장 흔합니다. 오른쪽 어깨의 극상근에 완전 파열이 진행됐습니다. 어깨 위쪽에 있는 극상근은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하는 근육인데요. 말 그대로 회전근개입니다. 회전을 시키는 근육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팔에 회전이 많은 직업, 그리고 팔을 이렇게 위로 향해서 천장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견봉부 또는 앞쪽에 이제 부리 돌기부 이런 부분이랑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에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40년 가까이 산업기계 제조 일을 하면서 어깨는 오랜 시간 강영규 씨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잔 동작을 많이 손으로 쓰지. 용접을 한다든지 절단을 하든지 그 핸드드릴로 구멍을 뚫는다든지 그런 거. 그럼 한 1년 일반 그냥 그 담절린 정도라 생각할까? 파스 하나 붙이고 이렇게 말았어요. 좀 지나면 괜찮고. 이제 완벽하게 아프게 된 거는 이번에 그 창문을 제가 열고 닫다가 어깨에 그대로 때려버려가지고.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는 각각 다른 치료법을 적용하는데요. 먼저 완전 파열이 진행된 오른쪽 어깨는 견봉 감압술과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합니다. 수술은 관절 내시경으로 병변 부위를 직접 확인하면서 진행하는데요. 견봉하에 이제 골격이 자란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 조금 깎아낼 예정입니다. 회전근개가 파열돼 움직일 때마다 견봉과 충돌하면서 견봉에 뼈가 자라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깎아내 원래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견봉뼈를 깎아 어깨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면 마찰로 인한 통증이 해소될 겁니다. 이렇게 끊어져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이 보이고 있고
지금 주변으로 엄청나게 염증이 많이 빨간 것들, 염증성 활막이 지금 많이 증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염증을 제거하고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 찢어진 부분을 지금 당겨서 봉합을 할 예정이고, 어깨에 통증을 유발하던 활액막과 점액낭의 염증을 제거하고 파열된 회전근개 힘줄을 원래대로 다시 붙여주는 회전근개 봉합술을 진행합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수술 도구가 들어갈 만큼의 아주 작은 절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상 근육의 손상이 거의 없고 출혈이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이게 관절경 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15cm 이상 절개를 해서 열어서 절개를 했는데, 이렇게 1cm 미만의 구멍을 한 5개 정도 내서 관절경 내시경을 하는데, 제일 큰 건 이제 삼각근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삼각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에 내부를 상한 부분을 수리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 재활이나 그래도 뭐 경과 이런 것도 관절경으로 가능만 하다면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왼쪽 어깨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확인됐습니다. 파열 정도가 심하지 않아 비수술 치료로 진행됩니다. 오른쪽 어깨처럼 완전히 파열돼서 날려 올라가는 건 보이진 않고 이제 찢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안쪽으로 조금 보였어요. 이따가 초음파로 좀 확인도 다시 해볼 건데, 그리고 뭐 주변에 염증이 심하게 있는 상태라서 뭐 증상은 있으신 상태긴 한데 지금 현재 뭐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 부분 파열 부분을 잘 이렇게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약제랑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재활 치료를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비수술 치료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정상적인 힘줄이라면, 이 힘줄의 부착부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검은 이런 결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열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힘줄과 이 근육 사이에 이 물이 이렇게 검은색 선이 하나 보이죠? 이거는 이제 물이 약간 생겨 있는 건데 염증성 산출물이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한 염증 치료를 하고 이 상한 부분에 대한 조직 수복 치료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초음파로 병변 부위를 보면서 주사 치료를 진행합니다. 관절각 내 공간에 생리식염수와 유착을 풀어주는 약물을 주입해 관절 주머니를 확장시킵니다. 더불어 콜라겐 성분을 파열된 부위에 주입해 증상 호전을 돕습니다. 3일 뒤 재활 치료 중인 강영규 씨를 찾았습니다. 어깨가 예전처럼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려면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현재 재활 치료는 비수술 치료를 받은 왼쪽 어깨에만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술이나 수술로 인해서 굳어지지 않게 관절 가동 범위 위주로 이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관절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잡히면 이제 어깨 강화 운동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른쪽 어깨는 수술로 굳어있는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동 운동 장치의 도움을 받습니다. 활동 면에서 그렇고 발 움직임도 그렇고 모든 게 왼쪽은 엄청 좋아졌지. 당연히 회복을 해야지. 회복을 해야 되고 지금은 지금 당장이라도 회복되는 기분이거든요. 운동은 적당히 하면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지만 자세가 좋지 않거나 격하게 했을 경우 몸에 무리가 가기도 합니다. 많이 뛰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뭐 나이가 있으니까 뛰지도 못하고 주로 이제 걷는 편인데 팔굽혀펴기를 하는 어느 순간에 탁 통증이 오는 거라. 그래서 이거 계속 많이 더 하면 좀 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더 했어요. 그러니까 더 악이 됐지. 그러니까 세주도 거의 못할 정도 아파가지고 화장실 뭐 뒤척여도 못하고 그냥. 여러 차례 치료를 받으면서 팔을 돌리거나 움직이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까 싶어 다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는데요.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아예 그뭐 거의 통증이 거의 없었는데 또 심하게 안 아프면 다시 하니까 또 그래서 운동이 이제 끝이다 싶어요. 처음 병원에 찾았을 때는 회전근개 건증이라고 하는 퇴행성 변화나 외부 자극에 의해 힘줄 자체에 비정상적 비대나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잡아줄 테니까 손을 이제 뒤치려고 해보세요. 통증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달랐는데요. 우리 안 좋던 부분은 이제 회전근개라는 힘줄인데 이게 그 부분은 다 나았다고 가봤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게 증상이 없어서 크게 이제 손은 안 댔는데 이두박근이랑 힘줄 쪽에 보면 퇴행성 변화가 좀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우리 알통 근육, 이두박근이라고 하잖아요. 이 알통 근육이 이렇게 힘줄로 이렇게 돼서 이 어깨 관절안에 붙는 좀 특이한 구조가 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자극이 왔네. 그거는 이제 팔굽혀펴기 너무 많이 한다든지 아령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서 회전근개 건증이 회복된 후 기존 증상이 없던 이두박근 퇴행성 파열에 의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과한 운동은 또 힘줄, 회전근개 힘줄이나 이두박근이나 이런 데 손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일례로 이제 스포츠 선수들 우리 운동을 많이 하니까 건강하지 않을까 싶지만 이제 관절이나 힘줄 상태를 보면 정말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초음파로 병변 부위를 확인해 봅니다. 이두박근을 싸고 있는 이 막과 이두박근 사이, 이 사이에 정확하게 주사침을 위치시켜서 주사를 놔야 된다. 이두박근 자체에 또 주사를 놔을 경우는 이두박근이 약해져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 이두박근과 이두박근 막 사이 이 공간에 약제를 투여하는 게 이제 주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 증식과 활성화를 유도하는 물질을 손상 부위에 투여해 조직을 강화하는 주사 치료를 진행합니다. 증상은 많이 좋아질 건데 아까 말씀드렸대로 다 나은 건 아닙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기 때문에 운동을 조금 자제하시면서 2주 후에 상태를 보면서 차차 운동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내가 많이 아프니까 어릴 때 저녁에 이거 이렇게 나이도 있는데 여기 팔을 못 쓰게 되나 그런 생각이 걱정돼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천만다행입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시원하게 이제 운동을 좀 자제하고 이제 뭐 일상생활로 돌아가야죠.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가동력이 큰 관절입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나 격한 운동을 했을 경우 어깨에도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통증이 나타난다면 먼저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빠른 증상 호절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 파열이었을 때 우리가 비수술 치료 충분히 치료 가능했던 게 늦게 발견되면서 그전에는 불필요했던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술적 치료 중에서도 작은 파열이었을 때 아주 간단하게 관절 내시경으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병을 키워서 인공관절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수술의 이제 단계 이런 것도 커지지만 수술 후의 경과도 이제 병이 진행이 됐을 때 더 안 좋기 때문에 병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깨 사용량이 많지 않았고 특별한 외상이 있지도 않았으며 격한 운동을 하지도 않았던 주부 정화숙 씨에게도 어깨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가 너무 아파서 이 정도 선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료하고 이제 이 정도는 올라가요. 지금 현재는 대충 이 정도 선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 모든 게 다 여기 컵도 여기 위주로 다 놔두고요.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정화숙 씨를 힘들게 했던 건 숙면이 어려웠던 점인데요. 겨우 잠들어도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기 일쑤였습니다. 1시간, 2시간 자면 또 일라고 1시간, 2시간 자면 또 일라고 계속 그러게 하다가 정 안 돼서 병원을 제가 다시
어쩔 수 없이 제 발로 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3개월 전 처음 병원에 찾았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수술할 정도라고는 예상치 못했는데요.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석회도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지만 문제는 요 힘줄이 이제 터져나간 거 파열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석회성 건염이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아직까지 좀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힘줄에 뭔가 염증이나 이제 재생상에 이제 오류가 생기면서 생긴 게 아닌가 지금 이론 이제 가설 정도만 있고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석회를 제거하고 부분 파열된 회전근개는 봉합술로 다시 붙여줬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할 때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되고 그 이전에는 이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그리고 뭐 주사기, 큰 주사기를 이용해서 석회를 빼는 치료도 시도하기도 합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움직일 때 나타났던 통증이라든지 생활의 불편함은 모두 개선됐습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도 대부분 회복한 상태죠. 이제 요 정도 남은 거 정도는 좀 시간과 꾸준한 노력, 이제 급성기 치료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치료를 잘해주시고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보지 맙시다. 쌤이 안 보는 게 쌤도 다 주고 저도 다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편했던 증상은 좋아졌지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면 스스로 운동을 꾸준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제 남은 치료는 정화숙 씨의 노력 여하에 달렸죠. 갈수록 증상이 좋아지는 것이 느껴져 운동을 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도 새삼 특별해졌죠. 많이 좋아졌고 올라가는 거는 지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제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하다 그래서 아프고 땡기는 게 없으니까 애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제 말만 잘하면 그냥 무탈하게 잘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정성현 씨는 한 달 전부터 어깨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팔을 움직이는 것도 제약이 생겼는데요. 팔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뒤로 하는 동작이 어려워졌습니다. 아픕니다. 오른손은?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움직이기 편한 오른쪽과는 달리 왼쪽 어깨와 팔이 유독 불편했습니다. 밀고 다니는 그 도구가 있었는데 그걸 막 억지로 막 밀고 다니다 보니까 왼손과 막 이렇게 돌리고 했다마는 그래서 그랬나 봐요.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중년층의 대표적인 어깨 질환입니다. 이 두 질환은 엄연히 차이가 있지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이 딱딱하게 달라붙는 유착성 관절낭염, 저희 우리 시쳇말로 이제 오십견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 동결근, 얼어붙는 동결경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정성현 씨는 검사 결과 오십견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착성 관절낭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죠. 말 그대로 굳어버린 거고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통증을 느끼면서 환자분이 내려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50세 전후로 발생하기 쉬워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유착성 관절낭염은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은 석회성 건염이랑 마찬가지로 제일 많은 이유가 알 수 없음입니다. 예, 그 나이 때 그런 코스를 바른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잘 생기면서 2차적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2차적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고요. 두 차례 주사 치료를 진행했고 이제 한 번의 주사 치료만 남았습니다. 공간이 어깨에는 공간이 총 이제 2개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관절 안쪽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관절 주머니 바깥쪽의 부분도 유착이 생기는 거 이제 발견을 하면서 그쪽까지 같이 치료를 해야지 효과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염증으로 관절이 달라붙은 부분에 수액을 넣어 관절 주머니를 부풀립니다. 부풀어진 관절 주머니가 펴지면 어깨의 운동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사 치료가 통증을 줄여줬다면 이제는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어깨를 사용하려면 꾸준한 재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도 매일 좀 막대기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매일 올리고 막 그거 하고 하는데 이것도 올리고 하는데 이 올리다 보면 요가 딱 와도 지김에 더 이상 이게 이제 문제. 요만 안 아프면은 이게 자꾸 올라가고 일단은 이제 주사를 이제 맞다 보면은 이것도 올라가겠죠. 두 달 전 수술을 받은 임채석 씨는 오전 일찍부터 나와 어깨 운동에 한창입니다. 어깨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운동을 하는 어깨에도 힘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전에는 하기 전에 이게 못 올리거든요. 옆으로 이렇게도 못 올리세요. 이 들어 올려야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너무 좋아집니다. 수술 전에는 팔을 들 때 통증이 심했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것도 거뜬해졌죠. 젊었을 때 쇠를 들어 싸서 무거운 걸 들어 싸가지고는 그때는 몰랐지. 이제 60 넘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살살 드러나는 기라. 그래가 뭐 70 넘으니까는 뭐 너무 뭐 힘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65부터 약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계속 먹다 이제 수술하고는 병원에 주는 약 뭐 수술이 이번에는 너무 잘 됐어. 젊을 때부터 철공소에서 일하며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었습니다. 50대부터 아팠던 어깨는 최근 1년 사이 더욱 심해졌죠. 회전근개 4개 근육 중 극상근에 큰 파열이 진행됐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어야 될 힘줄이 완전히 파열돼서 지금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이 힘줄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태고 그리고 그게 관절지금면이 완전히 노출돼서 관절염이 이제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인공관절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어르신께 설명을 드렸지만 연세를 고려했을 때나 그리고 건강 상태나 그리고 어르신 지금 쓰신 정도를 봤을 때 그리고 진찰상 봤을 때 이 관절염 때문에 아픈 것보다는 이 활막의 염증이랑 관절 주머니의 굽기, 유착 그것 때문에 지금 통증이 더 오는 거라 저는 판단을 해서 관절경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회전근개에 광범위한 완전 파열과 관절염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임채석 씨는 다리가 불편한 상태라 앉았다 일어서거나 이동할 때 어깨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수술 전에는 남들보다 2배로 더 힘든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플 때는 이게 뭐 거의 둥그러가다시피 했지. 이쪽을 못 쓰니까 이걸 못 짚었어요. 둥그러면 이쪽 손으로만 이렇게 해갖고 화장실 가고 뭐. 집에서뿐 아니라 외출을 위해 이동을 할 때도 어려움을 느꼈다는데요.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아이고 이거 쬐꼼인데 안 올라가겠나 하는데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안 되면 이제 이놈 잡고 이렇게 올리고 지금은 뭐 마음대로 아플 때는 멀리는 못 갔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이게 얹혀만 있지 요거 갖고 막 이렇게 다 했거든. 근데 이제는 양쪽으로 하니까 엄청 수월한 거야. 건강해진 어깨 덕분에 이제는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겠네요.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고 자주 사용하는 부위입니다. 그만큼 손상의 가능성도 높은 편이죠. 하지만 어깨 통증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기 쉬운데요. 빨리 대처할수록 건강한 어깨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물리치료와 재활치료가 병행돼야지 많은 개선 그리고 다시 재발을 막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좋아졌네 이렇게 하고 이제 임의로 안 오시고 한 3, 4개월 있다가 다시 아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안타깝죠. 예. 이렇게 조금 꾸준히 한 1, 2주만 조금 더 꾸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드린 말씀이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왔습니다.